네, 이 비트코인 이 거대한 흐름을 잘 올라타야 할 텐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99,665선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어떤 대응과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짚어주시죠. 네. 자, 트럼프의 시즌 2 더 막강한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하고 이제 온갖 레드로 미국이 이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트럼프의 시즌 2에서 저 박한샘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시즌 1, 시즌 2, 시즌 지금 1탄, 2탄, 3탄 오늘 3탄째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부의 이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앞에서 조 단위로 돈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탄생이 막 했는데요. 이들이 돈을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라는 주제로 한국의 수혜주들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제가 포커스를 좁히긴 했습니다만, 사실 10만 달러라는 것은 신대륙 발견과 좀 버금가는 새로운 부의 창출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분은 미국 SEC 위원장, 이제 시큐리티 주식이죠. 보안이 아니라 이제 주식의 약자가 시큐리티스예요. 그리고 이제 익스체인지 거래하다,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 위원장, 갖고 SEC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증권업협회 위원장 플러스 일부는 또 금융감독조사국 플러스 증권선물위원회 최고 권위기관인데요. 그것도 약간 좀 병행한 것으로 이렇게 믹스된 형태가 증권선물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1월 20날인데요. 그때 자기가 사임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직원분들하고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미국을 전 세계 최고 신고점으로 지수가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주고 나무로 따지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퇴임사까지도 거의 발표하다시피 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의 어떤 한 포커스라고, 인사 이동이라게 될까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라는 분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의 차기 재무부 장관까지도 가장 유력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돼가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왜 그 부분이 지금 타겟이 됐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스탠앤푸 500 종목이에요. 어제, 오늘 새벽 말고 이제 전날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알파벳 C, 구글과 구글 C, 구글 지주사와 구글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8% 폭락했고, 4% 폭락했고요. 그리고 또 4.5%. 나스닥 종목 100 종목에서 그리고 스탠앤푸 500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지수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나스닥 지수도 또 올라오고 스탠앤푸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구글이 소속 다우존스 지수도 올라왔는데, 구글은 목요일 날도 빠지고 어제 또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보니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발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종목들은 사실 살생부가 만들어졌다 이미. 이쪽에 이제 그 다음 그만두면 그 다음에 앞으로 엔비디아를 이어서 미국을 이끌어갈 종목은 거의 뭐 테슬라라든가 몇몇 종목으로 정해졌고요.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상당한 난관에, 특히 회사가 위태한 종목으로서 메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의 회사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업 협회장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그런 암호화폐 기술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이쪽 부분의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느냐? 이분이 미등록 거래소다. 너희들이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 요즘 아주 굉장히 뜨겁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를 상대로 SOC 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게 민사가 소송법이 가능합니다. 한국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때도 이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장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대법원 명령으로 결국에는 야, 비트코인이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데 현물 ETF나 이런 게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법적으로. 그래서 법원이 허락해서 마지못해 ETF가 상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에 대한 관점은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니까 즉 소위 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각종 뭐 도지코인 그리고 이런 것을 거래시키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어떤 시장들 이런 시장들을 마치 와일드 웨스트 미국의 서부 시대다. 그러니까 총으로 이렇게 막 쏘는 갖고 서로 이제 결투해 가지고 돈 버는 그러니까 완전한 도박의 극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어떤 월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전통적인 달러 기반 소위 얘기해서 금이나 화폐나 원자재나 눈에 보이는 이런 금융 시스템의 틀 위에서 이렇게 정점에 있는 분의 관점인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2021년 4월 취임하고요. 차기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낙점되다시피 한 분인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 1월 20일 날 퇴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왜 지금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느냐. SEC 조직도입니다. 총 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선물위원회 조직도처럼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참 이 정부 기관은 5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시장거래 감독국, 당연히 시장 거래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투자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 감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고려 아연과 영풍이 적대적 M&A를 붙었죠, 싸움이. 그래서 인수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증권업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에서 그거 문제가 소지였으니까 유상증자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순간 15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폭락 나왔잖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투자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를 감독하는 권한에 있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재산까지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압수영장까지 발행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절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금감원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 검찰의 상당 부분의 역할을 이 회사 여기가 간접적으로 또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혁신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융혁신국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기존에 없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없었잖아요. 예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혹은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혹은 전자투표가라든가 이런 어떤 시대적 발달해 가면서 새로운 없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요 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 정부 기관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비트코인은 바로 이제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겠죠.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분명히 내 애는 맞아. 근데 호적에 못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이 SEC 게리 갤러거 위원장이 저런 방금 말씀드렸던 민사 소송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저런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믿고 밀어준 지금 라인들은 상당 부분 결국은 돈의 싸움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국은 로비가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회에 로비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로비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카멜라 해리스 후보한테 정치 자금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몰렸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10,000,000를 법적으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기부로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면 $950만 민주당이 냈어요. 반면에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생색만 한 거죠. 1%에서 5% 수준만 트럼프의 공화당한테 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 하에 있었던 이런 거하고 현재 미국의 메이저 기업들은 반면에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디지털 혁신 기업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혁신적인 어떤 아까 가마페 시장 이런 데는 트럼프 쪽에다가 사실은 베팅을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인데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사실은 돈과 돈의 충돌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골리앗 같고 암호화폐 시장이나 이런 쪽을 돈을 지금 디지털 쪽 화폐를 미는 쪽은 약간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같이 되는데 돈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긴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1일 날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등 결제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를 화폐의 기능을 교환의 기능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2024년 9월 7일에 $53,940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공약인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식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주식들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그럼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양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을 자기가 해임하겠다. 그때가 이제 한 $80,000에서 $70,000 수준, $69,000니까 $70,000 수준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한 것들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장관 후보들이라든가 중요한 정부 인사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책이 말한 그대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집행을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본인이 해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행이 이제 현실화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국가 전략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했는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203,00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당시에는 이제 이게 $70,000였으니까 149억 달러인데 지금은 $100,000 곱하면 얼마입니까? 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2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2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꽤 괜찮은 미국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큰 건 아니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정부 보유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겠다. 즉 비트코인 갖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주겠다는 거죠. 마치 경제 특구 지역처럼.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요거가 이제 하나 중요하죠. 대통령 소속으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이번에 백악관에 신규 직책을 해서 직속으로 자문위원 하는 걸로 그 후보까지도 발표까지 했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 것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금 이미 벌써 청사진을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내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도 약간 지금 판세가 좀 바뀌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되려면은 당연히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이 그래픽 카드라든가 엔비디아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것이 서버화가 돼야 됩니다.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되려면 서버가 다양하게 구축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셀포스.com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오라클이라든가 델 컴퓨터 내에서도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 다음으로 활발한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단순하게 우리도 뭐 거래소도 있고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밖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당연하게 호적에 이제 등록된 형태처럼 인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 집적된 종목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거,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돼 있었는데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약간씩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 형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특히 NFT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국내 시장에서 향후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단기 테마 이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소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박한샘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걸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했냐면 이 디지털 자산을 제가 평가 금액을 1억이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한 주당 10,000원씩, 1인당 10,000원씩 사람을 모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상장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디지털 자산인데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디지털법에 의해서, 자산법에 의해서. 중간에 애매모호한 거죠. 이것을 금감원이 가져갈 거냐,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면 디지털 인터넷 진흥법에 의해서 놔둘 거냐. 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토큰 증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형태로 거래시키겠다. 그래서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비트코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현실에 없는데 디지털에다가 갖다가 놓고 그걸 가지고 수익 배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투자를 받는 거죠. 주식처럼 똑같이. 나는 15% 1,500만 원어치 투자했어. 근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나중에 제가 이게 1억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럼 이분한테는 150만 원을 배당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지난 5년간 국내에서도 굉장한 논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야무야 끝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이 바뀌고 그런 규제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거래가 일상적으로 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당연히 거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에 맞는 종목군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옥션이라든가 K옥션 이런 어떤 회사들 그리고 각종 엔터 회사들인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JYP나 그 음원에 대한 원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이나 카카오 페이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몇 년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가격 매력도 생겼고요. 그리고 꽤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지금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비트코인과 맞물려서 새롭게 엔비디아는 약간 지금 멈추어 있고요. 테슬라와 이쪽 비트코인에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12월 달 그리고 내년도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